무의식 정화는 부정적인 감정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없애는 것이다. 무의식 정화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시는 느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작업의 하루입니다. 제가 알기로 무의식 정화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오해, 그리고 이 생각 때문에 무의식 정화, 마음 공부, 내면화의 치유를 한다고 해도 아주 긴 시간 동안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의식 정화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 작업, 내면화에 치유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 내용을 많은 분들과 나누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아무리 무의식 정화를 하려고 해도, 아무리 사랑 작업을 해도 똑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반복적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였고요. 이렇게 아무리 많이 느껴져도 또 그 감정이 올라와요 라고 질문할 때 바로 거기가 우리가 헤매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의식 정화는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무의식 정화는 분명히 굉장히 큰 변화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는 방향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깨끗하게 만들려는 방향으로 무의식 정화, 마음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지금 반대의 길로 가고 계신 겁니다. 제가 반대의 길로 가고 계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에고의 패턴으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에고가 하려는 것이 바로 부정적인 감정을 다 없애려는 거고, 부정적인 감정을 다시는 겪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에고의 저항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무의식 정화를 하고 계시다면, 마음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미움이나 버림받는 느낌이나 누군가를 무시하는 느낌, 무시당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안 느끼려는 방향으로 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에고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 공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길로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 무의식 정화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 변화는 이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사랑은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사랑은 조건 없는 수용을 얘기하고요. 받아들임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어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라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뭐가 변하는 걸까요? 사랑은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라는 말 속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굉장히 헷갈리는 얘기죠.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는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냐면은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그 태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의식 정화를 하면서 정말 바뀌는 부분은 뭐냐 하면 내가 내 내면을 바라보는 태도,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태도의 변화가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바라볼 때 항상 나를 바꾸려 하고 변화시키려 하고 무언가 잘못된 존재로 보면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없애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받아들임의 태도가 아니고 그것은 그냥 마음 공부와 상관없는 원래 그 에고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또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또다시 그 에고 패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변화는 바로 이 태도의 변화에서 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나를 바꾸려 하고 잘못된 존재로 규정하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태도에서 나라는 존재를 바꿔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온전한,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 줘도 괜찮은 존재를 보는 그 시선의 변화. 이것이 마음 공부의 핵심이고 이것이 무의식 정화를 가져오는 핵심 부분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 너무나 많이 헷갈리실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에고는 언제나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아도 에고의 목표는 부정적인 느낌들은 절대 느끼지 않고 긍정적이라고 우리가 규정한 느낌들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원래 에고의 삶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똑같은 그런 태도로 우리는 처음에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돼요.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조금 더 그게 수월할까 해서 하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에고가 가장 싫어하는 느낌은 버림받는 느낌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 그리고 미움받는 느낌, 무시당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을 통틀어서 버림받은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인 느낌이라고 규정한 부분입니다. 이 반대면에는 사랑받는 느낌, 인정받는 느낌, 어, 수용받는 느낌,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것은 연결되는 느낌이고 타인과 이것은 밑에 면은 분리되는 느낌입니다. 이것이 에고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감정 중에서 제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이 아래쪽이고 붙들려고 하는 것이 이 위쪽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에고는 항상 이 사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에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면의 느낌은 어떻게 하면 다시는 경험하지 않을까에 모든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고의 느낌이고 인간으로 태어나면 보통 빠지게 되는 패턴입니다. 저항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마음 공부는 이 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이 반대로 가는 것인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이 에고의 마음으로 마음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똑같이 합니다. 그냥 살던 대로 어떻게 하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 마음속에 부정적이라고 우리가 규정한 이 감정들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가서 무의식 정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없애려는 에고 패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에고의 목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부르고 긍정적이라고 부르는 이 느낌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어서 둘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몸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파도의 윗면과 아랫면 같아서 예를 들어 기쁨이라는 것은 반드시 슬픔을 토대로만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사랑받는 느낌이라는 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을 토대로만 느낄 수 있는 이렇게 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높은 에너지고 이것은 낮은 에너지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높은 파동을 좋게 느끼고 낮은 파동을 나쁘게 느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기 때문에 이 나쁜 파동은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이 체험의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랑받고 때로는 미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정사실이고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치 에고는 항상 사랑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은 절대 미움받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불가능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 삶의 기본적인 게임의 어떤 룰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어떤 목표를 삼았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이 높은 에너지에 끌리고 낮은 에너지를 피하고 싶은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이것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마음 공부의 시작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미움받는 느낌, 무시당하는 느낌, 버림받는 느낌,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반드시 살면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에서 우리는 무의식 정화의 목표가 이런 느낌들을 없애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에고 패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려는 마음 공부, 이 무의식 정화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일단은 이 체험의 세상의 파도는 윗면과 아랫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윗면도 아랫면도 거부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어떤 면도 수용하겠다는 태도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들이 왔을 때 이것을 없애려 하고 피하려 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파도의 일부분임을 알고 이 파도에 저항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언제나 에고로 살아갈 때는 어떤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초점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집착에 빠지게 되고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는 데 빠져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지 못하고 열까 말까, 열까 말까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생기는 것이 거짓된 신념들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를 잘 설명해 볼게요. 에고는 이 감정을 윗면과 아랫면이 있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체험들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요. 너무 어렵게 설명이 되는데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그건 그냥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 것일 뿐인데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믿는 관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하나의 파동일 뿐인데, 그냥 어떤 느낌일 뿐인데 나는 미움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믿으면서 나는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나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이 느낌은 다시는 체험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저항하게 됩니다. 이게 에고의 모순이고 에고의 분열입니다. 이 느낌을 싫어하면서 사실은 이 느낌을 진짜라고 믿는 마음에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마음속에서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라고 굳게 믿으면서 동시에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은 절대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분열 상태에서 에고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느낌을 수용하게 되면은 이거는 동전의 양면일 뿐이야를 수용하게 되면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순간 그 미움받는 느낌을 하나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그 파도에 저항하지 않고 흘려보내게 되면 이 느낌은 반드시 위아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파도의 이거 윗면 아랫면은 살아나요. 하지만 거기에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미움받는 존재야라는 관념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상태예요. 언제나 내면 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어떤 느낌들을 흘려보내지 못해서 하나의 인격화가 된 것인데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이런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이 느낌들을 진짜라고 믿으면서 만들어낸 관념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것도 아니고 사랑 못 받을 존재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이 존재일 뿐인데 이렇게 붙잡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런 것은 그냥 하나의 느낌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느낌도 거부하지 않겠다고 하는 수용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이것을 수용하는 온전히 다 받아들이는 이 마음과 수용하는 의식과 이 파도가 남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윗면과 아랫면을 경험하는 이 감정적인 체험들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크게 중요하다고 연연하지 않는 이 수용의 마음이 이것에 저항하지 않고 이것을 언제나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떠한 관념도 없죠. 나에 대한 나는 이런 존재다, 이런 존재다라는 관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정화를 한다고 할 때 정말 사라지는 것은 뭐냐면 이 내면 아이와 이 수용의 마음 사이에 있는 수용의 태도 사이에 있는 분별하는 에고의 이 판단하는 이 심판자의 태도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내가 진짜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뜻이고 미움받는 것, 버림받는 것은 내가 진짜 사랑받지 못할 만한 존재라는 것이다라고 규정하는 그래서 절대 이 느낌은 느끼지 않을 거야,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는 이 자아의 태도, 이 자아만이 사라지는 것, 이 자아가 사라지는 것이
무의식 정화이고 이것이 마음 공부의 에고가 사라진다는 그 마음 공부의 길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려는 이 무의식 정화는 내가 갖고 있는 일상에서의 다양한 느낌 속에서 내가 어떤 느낌들을 없애려 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부정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얘를 공격하고 없애려고 하고 밀어내려 하고 있지 않은지 이 태도를 점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이걸 없애려고 하고 있다면 이 없애려고 하고 있는 태도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로의 변화, 이 태도 변화를 무의식 정화라고 하는 것이지 이 정말 얘가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살아있고 그것은 파도가 되어서 언제나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감정들에 연연하지 않는 수용의 태도로 우리 자신의 동일시를 변화시키는 거죠. 언제나 없애려 하고 분별하는 이게 내가 아니라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인 이 수용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 수용의 태도를 실제로 체험하면서 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분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신성 자체라는 것을 알아가는 이 길이 무의식 정화와 마음 공부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영상만으로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태도를 점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지? 나를 바꿔야 될 존재로 보고 있는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로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지, 나에 대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고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함께 해주려는 태도로 나를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분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어떤 면들을 없애고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태도로 나를 보고 있는지, 이 태도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나를 어떤 감정을 없애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크다면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나쁘다고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함께 하려고 하는 태도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이것들 또한 원래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이 파도로 그냥 돌아가게 되고 우리는 이 감정적인 파도가 아니라 이 파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다로 나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책에서는 동일시의 변화, 이런 감정과 생각들에 동일시되어 있던 마음이 그 동일시가 끊어지는 그 변화라고 설명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께 무의식 정화가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들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없애려는 태도에서 수용하는 태도로 변하는 것이 무의식 정화의 핵심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영상만으로 모든 걸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앞에 있는 영상들 봐주시고 블로그에 있는 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찬찬히 공부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